그럼 상담사님, 네. 저희는 뭐 여러 가지 퀴즈도 풀어보고 뭐 심리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네. 그럼 선생님 상담하실 때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시고 그분들의 고민은 또 뭡니까? 사실은 네. 최근에 코로나가 좀 많이 심각해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울증 상담도 우울증. 많아요. 그리고 이에 버금가는 그 내용이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거 거절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왜 항상 이렇게 착하게만 살까요? 말 그대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네.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네. 그 용어로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좋아. 너무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다 들어줘.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나쁜 말로 호구라고 하죠. 다 들어줄 것 같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착한 아이의 역할을 하는 분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 이 행동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나 잘못된 사람처럼 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착한 사람은 되게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착한 역할도 필요해요. 그쵸? 나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힘들겠죠? 네, 착한 역할은 굉장히 귀한 건데 착한 아이 증후군이란 말이 뒤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착한 행동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아파지고 그런 수준까지 갔을 때 네네. 저희가 증후군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지 고쳐지나요? 그분들이 왜 그러면 거절을 못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이 좀 벗어날 수 있는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착한 아이 증후군은 그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그게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은 힘들어지는 상태까지 말해요. 왜 그러냐면 내 기분이 어떻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이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떻고 저 사람의 원하는 게 뭐고 맞아요. 그런 곳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없어져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눈치도 많이 보게 되죠. 내가 없어지다 보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힘들어져요. 맞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자, 우선은 균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균형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타인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에 초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버금가게 내 욕구와 감정과 원하는 게 무언가를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먼저 아는 게 먼저입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도 숨기지만 마라. 착한 모습만 보이지 마라. 맞아요. 착한 모습만 보이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게 뭔가? 네. 기분이 짜증나나? 네. 억울하나? 네. 아니면 답답한가? 이것을 먼저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이 감각을 깨워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의사소통 거기서 저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왜 생겼을까요?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런 왜 생겼는가 하고 밑으로 들어가서 이 원인을 찾아보면 저희가 어린 시절로 갈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로 가면 나한테 제일 중요한 타인이 있었어요. 가족이죠. 네. 가족 중에서 누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아버지, 어머니. 그쵸. 네. 부모님, 나를 키워주시는 나의 양육자분. 네.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밥을 반찬을 골고루 먹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부모님이. 근데 설거지를 하니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난감을 열심히 놀고 막 재밌게 있을 때는 별말 안 하시는 부모님이 네. 장난감을 정리할 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애기는 깨닫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애기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발달이 되면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누구에게 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누가 되죠? 부모님이요. 부모님이요. 그렇죠. 이렇게 타인을 생각하게 되는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거. 저 또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이것도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 네. 나는 부모님과 연결돼야 살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어린이일수록. 그렇죠. 배가 고파요. 응애 하는데 엄마가 우유를 줘야 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부모와의 존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나 이거 혹시 버림받을까? 이런 생각을 싹 들어와요.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필을 해야겠죠. 어필해야 되죠.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지 부모님이 날 안 떠날 거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동생을 잘 돌봐야 되고 부모님 심부름을 잘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상대방의 기준에 의해서 내 행동의 변화가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먼저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감정뿐만이 아니고 원하는 게 뭔가도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할 때 어떤 표현으로 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상담 내용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자신을 숨기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하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상대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나도 생각해야 한다. 균형을 잘 맞추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상담사님 혹시 네. 뭐 또 다른 고민거리 또 있나요?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좀 해주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선생님, 저 작은 일에도 막 화가 나요. 선생님, 저 작은 건데 막 분노가 폭발해요. 이런 분들 조금 해당되시나요? 이런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커피를 먹는데 네. 뭐 옆에서 너무 덜그덕거린다. 덜그덕거릴 수 있는데 좀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술집에. 그렇군요. 뭐 이런 것도 뭐 됩니까? 해당이 되겠죠. 이 덜그덕 소리가 뭐라고, 이 뭐라고 갑자기 짜증까지 나냔 말이에요. 내 인생에 특히 있어서. 날씨가 더울 때는 더욱더 심하겠죠. 그쵸. 괜히 뭐 어깨에 부딪힌다든지. 그럼요. 네, 지하철에서 뭐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데 좀 자기가 좀 기분 나쁘거나 네. 그 당시에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원래 같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인데도 울컥 화가 나고. 화가 한 번 올라와 버리면 내 기분도 내 말투도 생각도 다 이제 부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반복이 될수록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상담에 오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 작은 게 커지고 커져서 네. 상담까지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 네.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밥이 먼저 나온다. 그거 되게 기분. 얼마나 짜증나. 네. 사실 되게 작은 건데 맞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제가 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커피를 끓일 때 뭐 차를 끓일 때 물을 이제 커피포트에 끓이잖아요. 네. 20도에서 30도까지 물이 끓을 때 이렇게 10도가 올랐어요. 그때랑 90도에서 10도 똑같이 10도 올랐는데 100도가 됐을 때 그때랑 똑같은 10도거든요. 그쵸? 근데 차이가 같은 10도지만. 있죠. 그거를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요.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정말 빡빡하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하거나 그랬을 때 누가 건드리면 뻥 하고 빵 터지죠.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는 사람, 저 일 가지고 저거 가지고 퇴사한다고?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쌓여있던 것들이 누적이 되어 있다가 그거 하나가 촉발이 되면 빵 터진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90도에서 100도가 되듯이 말이죠. 연인 사이들 때 그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좀 해주다가 네. 조금만 실수를 여자친구 빵 터질 때. 이렇게 우리가 빵 터지고 나면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내가 괜히 화냈나? 그러지 말걸, 참을 걸 그랬나? 내가 좀 감정 조절을 조금 할 걸 그랬나? 마인드 컨트롤 좀 안 됐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분노 지수를 살펴봤을 때요. 0에서부터 10점까지 점수를 한번 놓고 봅시다. 0은 아주 평온한 상태, 10은 아주 화난 상태. 폭발적으로 화가 난 상태예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내 화의 정도를 몇 점으로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